이 종합용 수정 파일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당하는 전체 실거래 건수가 몇 건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중에 전년 대비 더 신고가를 갱신한 건수는 몇 건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회복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피벗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벗 데이터를 만들고, 피벗 차트, 여기 피벗 차트도 해당하는 차트를 선택하면, 이 해당하는 슬라이서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가 지금 변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옆 피벗 두 번째 시트에서는 해당하는 단지, 앞에서는 전체 건수와 시군구의 시계열을 봤다면, 또 이제 전체 단지에 해당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뭐 결론만 얘기하면 2024년도에 1월 달에는 전년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거의 마이너스 1%, 작년에 최고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실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는 해당하는 시군구별로는 또 점점점 이제 7월까지는 아직 거래가 다 신고가 완료 안 됐으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전년도보다도 더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일단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벗 차트 및 조건부 서식, 그리고 스파크라인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죠. 여기 제가 7월 18일 엊그제 기사긴 한데, 서울 아파트값이 5년 10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으로 해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최근 신고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신고가 건수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B 시세 데이터, 어제 발표한 KB 시세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뭐 편차가 있죠. 수도권 쪽에서는 조금 지난주 대비 이제 주간 변동률이 매매 상승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지방에는 또 약간 파란색 물결들이 보이죠. 지난주보다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방과 수도권 간에 좀 편차가 있어 보입니다. 전세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지난주 대비 많이 상승해 보이고요. 수도권 외의 지역들은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 실거래 데이터를 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피벗으로 실거래 건수, 이제 신고가, 전년 대비 신고가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피벗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뭐 피벗 당연히 뭐 많이 쓰셨으면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해서 시각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특히나 이 대량의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추출 가능하기 위해서 이 피벗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긴 한데, 이 데이터 요약하고 분석하고 이 비교하는 기능들 때문에 피벗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벗 데이터, 오늘 이제 이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피벗을 활용해서 분석을 할 예정인데, 이 피벗을 사용할 때는 사실 피벗을 사용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이 피벗을 활용해서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뭐 지난주 피벗 강의할 때 설명드리긴 했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 피벗을 할 때 병합된 셀이 없어야 되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세로로 행으로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피벗을 활용하기가 좋고요. 이 열 머리글이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빈 행이나 열이 없어야 합니다. 이 열 머리글이 혹시나 두 줄로 되거나 이렇게 되면 피벗을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머리글은 꼭 한 줄로 작성이 돼야 되고요. 빈 셀이나 행이 중간에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 데이터는 혹시 숫자인지 텍스트는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텍스트이면 이거는 나중에 값을 구할 때 합계나 평균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벗을 활용할 때는 만약에 숫자라고 하면 이 형식이 숫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드는 거는 그냥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되고요. 이 피벗 테이블을 구성할 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피벗이 있으면 이 왼쪽에 세로로 가는 거는 행이라고 합니다. 세로로 가는 건 행이고, 가로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는 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을 행으로 구성할지 열로 구성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값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값을 집계할 데이터에다 놓으면 됩니다. 여기는 합계나 평균, 개수 이런 데이터를 산출할 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준비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혹시나 데이터를 준비할 때 잘못 준비하는 경우가, 이렇게 크게 보면 셀 병합 보면 이렇게 서울특별시 우리 보고할 때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하나 이렇게 셀 병합을 하죠. 중간에 시군구도 병합을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런 데이터를 피벗으로 활용할 때는 하나하나 다 풀어서 이렇게 다 데이터가 병합이 되지 않게끔 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피벗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여기 열이 아니라 행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세로로 여기 지금 열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열로 되어 있는데 행으로 해서 2020년 데이터, 2021년 데이터, 22년 데이터 이게 데이터가 세로로 쌓게끔 해야지만 피벗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벗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여기 잘 보면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이지만 여기 숫자가 여기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숫자가 아니라 값으로 이제 텍스트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문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 가운데 누르면 숫자로 변환, 여기 가운데 누르면 숫자로 변환이 뜨는데 이 값을 범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숫자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 값들을 1을 곱해서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져서 숫자로 만든다고 하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 있거든요. 오른쪽에. 여기는 지금 같은 숫자인데 좌측에 붙어 있죠. 여기 보면 좌측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변환되면 우측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은 항상 숫자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벗 데이터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준비할 때 체크를 해 주시고, 제가 피벗 활용할 때 팁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피벗 만드는 거는 쉽게 하지만 이 피벗을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get 피벗 데이터라고 해서 이것들을 해제해주면 조금 더 편리하고요. 열 너비는 자동 맞춤이 보통 기본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해제로 해주시고, 다음에 필터 사용, 그리고 슬라이서 사용, 그리고 정렬 필터링 이 값을 해줘야지만, 아무래도 이 피벗을 활용하려고 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필터나 슬라이서 그리고 정렬 및 필터링을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활용 팁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get pivot 데이터 이 부분은 나중에 피벗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C6셀과 C7셀을 더한다고 했을 때 아마 피벗을 기본적으로 get pivot 데이터 생성이 되어 있으면 이 더하기 값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더하기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피벗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옵션 그리고 get pivot 데이터 생성을 체크되어 있는 걸 체크 해제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셀을 위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제해 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벗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옵션 창이 뜨면서 아마 업데이트 시 열 자동 맞춤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하면 피벗을 새로 고침해도 내가 기본적으로 만드는 그 열 너비가 변경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새로 고침해도 움직이지가 않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업데이트 시 열 자동 맞춤을 체크하면 해당하는 그 열의 길이에 따라서 자꾸 열이 왔다 갔다, 너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 해제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피벗을 활용할 때 슬라이서라고 해서 이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슬라이서 삽입을 선택하면 이렇게 슬라이서가 뜹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구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피벗의 필터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해당하는 지역값에 이 필터를 선택하면 이런 값이 뜨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이 슬라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터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슬라이서가 나와 있어서 이제 클릭을 기본적으로 만약에 필터링 할 때는 이거 클릭해서 이렇게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2번이 걸리는데, 슬라이서는 한 번만 이렇게 슬라이서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 바로 선택하면 바로 데이터가 필터링 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번만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슬라이서도 기능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팁을 드리면 이 해당하는 get pivot 데이터 생성 해제하는 거, 열 자동 맞춤 체크 해제하는 거, 그리고 슬라이서 삽입을 활용하면 피벗 테이블을 조금 더 응용하고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과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과제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 데이터 실습용 엑셀 파일 데이터에 로 데이터를 미리 넣어 놨습니다. 이 로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서 서울특별시의 2023년, 24년 아파트 매매 데이터를 제가 미리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그룹핑할 건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그룹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니까 다 도는 동일할 거고, 시군구, 동, 연도, 월, 그리고 전용 면적 그룹, 이렇게 기타 등등 원하는 데이터를 그룹핑하면 되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단지 및 전용 면적에 해당하는 열을 추가를 할 겁니다. 이 작업을 왜 하냐고 하면, 지금 해당하는 현대 아파트라고 하면 이 현대 아파트가 각 구별로 비슷한 이름의 아파트가 있으면 이 해당하는 단지를 만약에 나중에 피벗을 활용할 때 이 데이터가 중복해서 합쳐져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지 이름이 고유한 단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각 구분해서 각각의 데이터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고유한 값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해당하는 지역명, 이제 시군구, 동가, 단지명, 전용 면적을 합쳐서 별도의 열을 추가해 줄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 해당하는 지역, 그리고 아파트 단지명, 그리고 전용 면적, 이렇게 하나의 고유한 값을 열로 추가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기 데이터를 활용할 거고요. 다음에 우리는 오늘 만들 게 2023년도에 최고가 대비해서 얼마나 변동이 되고 있는지를 구할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2023년도 로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거래 금액을 가져올 건데, 이 거래 금액을 최대값으로 선택해서 2023년의 최고값을 제가 별도 마스터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값을 바탕으로 지금 2024년도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2024년보다 더 신고가가 나오는지 또는 신고가보다 얼마나 최고값이 더 나오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피벗과 피벗 차트 만들기까지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피벗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내가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이걸 바탕으로 피벗을 만들 건지를 만드는 게 이제 처음 피벗을 만들고 처음 이제 엑셀을 활용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볼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기초 설명은 드렸고요. 엑셀 제가 실습 파일 이렇게 드린 거 보면 시트가 2023년도와 24년도 시트 이렇게 두 개의 시트로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시트에서 지금 우리는 해당하는 단지 여기 지금 실거래가 보면 35,447건의 서울특별시 2023년도 아파트 매매 실거래 건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해당하는 최고값을 구할 거고요. 최고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 2024년도 지금 제가 이번 주 화요일쯤에 아마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것 같은데 해당하는 데이터의 실거래 전년도보다 최고가가 더 신고가가 갱신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을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종합용 수정 파일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당하는 전체 실거래 건수가 몇 건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중에 전년 대비 더 신고가를 갱신한 건수는 몇 건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회복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피벗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벗 데이터를 만들고 피벗 차트, 여기 피벗 차트도 해당하는 차트를 선택하면 이 해당하는 슬라이서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가 지금 변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옆 피벗 두 번째 시트에서는 해당하는 단지, 앞에서는 전체 건수와 시군구의 시계열을 봤다면 또 이제 전체 단지에 해당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뭐 결론만 얘기하면 2024년도에 1월 달에는 전년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거의 마이너스 1%, 작년에 최고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실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는 해당하는 시군구별로는 또 점점점 이제 7월까지는 아직 거래가 다 신고가 완료 안 됐으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전년도보다도 더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습용 파일 한번 열어주시고 여기 로 2023년 시트 한번 선택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해당하는 A열부터 U열까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면 거기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공개 시스템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해당하는 웹사이트 열면 이렇게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 나오죠. 여기서 자료 제공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료 제공 선택하면 여기 아파트 매매 데이터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일자, 만약에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 라고 할 때 계약 일자 주고 해당하는 지역을 서울특별시, 여기 참고로 해당하는 전체 계약 일자 1년치 최대의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도별로 1년치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국 데이터를 볼 때는 한 달치밖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실습은 서울의 1년치 데이터 2023년도 데이터와 2024년도 1월 1일부터 최근 2023년 7월 20일 데이터를 이렇게 조회해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거를 여기 시트에 넣었을 때 해당하는 여기 주택 유형까지 데이터가 있고, 여기 뒤부터 데이터는 제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나중에 피벗을 활용할 때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추가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지역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이터 제공할 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이렇게 한 번에 합쳐져 있거든요.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구, 동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열을 복사하고 난 다음에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선택해서 구분 기호 분리됨, 그래서 다음 선택하고 공백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마침 하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자동 채우기 기능, 빠른 채우기 기능도 있죠. 여기 서울특별시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빠른 채우기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채워지고요. 여기는 서울특별시 다 동일하니까 채워주고, 여기 종로구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고 난 다음에 빠른 채우기 선택하면 해당하는 지역에 맞게끔 종로구, 용산구 지금 다 앞에 값대로 다 구분이 됐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밑에 누르고 난 다음에 컨트롤 E, 단축키 컨트롤 E 누르면 빠른 채우기가 완성이 됩니다. 또 옆에서 청운동, 이렇게 옆에 있는 동을 샘플 하나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E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데이터가 자동으로 잘라지니까 이렇게 빠른 채우기를 활용하거나 또는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활용해서 해당하는 도, 시군구, 동을 구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값을 넣어 드린 거고요. 이 연도값은 레프트 함수를 써서 해당하는 계약 연, 월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2023년 08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제가 레프트 함수, 여기서는 왼쪽, 레프트가 말 그대로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값을 가져올 거냐라고 나타내는 건데, 여기 왼쪽에서 네 번째가 연도거든요. 그래서 레프트 쓰고 4를 써서 연도 구분하고, 다음에 월은 이제 다섯 번째 값부터 두 가지만 들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미드 함수를 써서 해당하는 데이터 선택하고 콤마 5,2 해서 다섯 번째부터 두 번째 있는 값을 들고 와라. 그래서 월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해제 여부는 제가 if 함수를 써서 여기 해제 건수, 해제 사유 발생인 해서 해당하는 값이 있을 때는 해제, 이제 거래가 해제된 거고, 만약에 해당하는 값이 없을 때는 이제 해제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써서 제가 if에서 첫 번째 조건값, 이 조건값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대시가 있죠. 대시값이 같으면 얘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일어난 거니까 0으로 하고, 만약에 이 대시값이 아닐 때는, 대시값이 아니라고 할 때는 여기 해제 사유 발생일이 추가되거든요. 그때는 1로 해서 제가 0일 때는 정상적인 거래, 그리고 1로 했을 때는 실제로 해제가 발생했을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평단가는 오늘 데이터는 활용할 리는 없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피벗을 활용해서 이 평단가 기준으로 또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또 필요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거래 금액을 평으로 나눈 거, 전용 면적에서 0.302를 곱하면 전용 면적의 평이 되죠. 그래서 거래 금액을 전용 면적으로 평형으로 나눈 거 추가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단지명 2 해서 제가 여기 해당하는, 아까 전에 제가 고유한 값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대아파트가 해당하는 강남구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뭐 성북구나 노원구나 다른 구에도 다 현대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단지명을 해당하는 고유한 값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시군구, 번지, 단지명 그리고 전용 면적을 다 합쳤습니다. 합친다라고 하면 여기 엑셀의 기본적인 함수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중간에 시군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시군구는 여기 앞에 있는 시군구입니다. 이 시군구를 는 하고 시군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엔드키, Shift 7번 누르면 엔드키가 나오죠. 그리고 뭐 원하는 대로 저는 언더바를 했습니다. 언더바를 입력할 때 언더바는 이게 문자니까 양끝에 쌍따옴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쌍따옴표 입력하고 엔드키, 그리고 단지명 선택하고 엔드키, 다시 쌍따옴표하고 가운데 언더바, 그리고 엔드키, 그리고 전용 면적.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시군구 언더바, 단지명 언더바, 전용 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합쳐지거든요. 이렇게 합쳐져서 저는 이 고유한 값을 바탕으로 2023년도에 해당하는 단지의 전용 면적의 최고값만 피벗으로 마스터를 별도로 만들 겁니다. 이 마스터를 별도로 만들고 난 다음에 2024년도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해당하는 단지의 최고가를 가져오고, 그 가져오고 난 다음에 실제 발생한 실거래와 비교하면서 얘가 신고가인지 아닌지를 if 함수를 써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미리 사전에 데이터를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피벗을 활용할 겁니다. 여기서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기본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여기 별도의 시트가 만들어져서 해당하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에서 제일 아래 가면 단지명 2 있거든요. 단지명 2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 단지명 2가 추가가 되고, 거래 금액을 가져오면 해당하는 단지의 전용 면적의 2023년도에 총 거래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서 보면 여기는 한 건이라서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큰 값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거래 금액이 다 합쳐져 있는 값이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근데 저는 해당하는 거래 금액의 총 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최고값, 2023년도 해당하는 단지의 최고값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값에 보면 여기 아래 하살표 있죠. 선택하고 값 필드 설정해서 최대값을 선택하면 여기서 발생한 값들 중에 가장 최고 높은 값만 가져옵니다. 여기 39.53 삼익 대청 아파트의 2023년도 거래를 한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발생이 했는데, 최고값 여기 12억 3천만 원이 가장 최고값이었죠. 여기도 12억 3천 최고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값 제가 별도 피벗으로 만들어 뒀고요. 이제 이 값을 2024년도 제가 여기 1월부터 7월까지, 7월 16일부터 2023년 1월부터 7월 16일까지 해당하는 실거래 발생 건수를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위에다가 저는 2023년 최고가라고 입력을 하고 값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2024년도 최고가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함수는 sumif 함수를 쓸 거고요. VLOOKUP 함수를 가져와도 되긴 한데 방금 여기 해당하는 단지에 우리 만들어 놓은 피벗의 이 값은 해당하는 이 단지의 전용 면적에 고유한 값, 한 가지 값만 있기 때문에 sumif 함수를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져오고, 사실 VLOOKUP 해도 상관없죠. 해당하는 단지의 최대값 가져올 때 VLOOKUP 써서 찾을 값, 그리고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라고 써도 되는데, 뭐 편하실 대로 저는 일단은 오늘 sumif 함수를 써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sumif 함수 쓰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sumRange는 합할 범위를 가져오는 건데, 여기 값, 저는 B열의 값을 가져올 거니까 선택을 하고, 다음에 콤마, 이제 두 번째 값은 해당하는 첫 번째 조건의 열을 가져와라. 조건의 열은 여기 A열이죠. A열에서 저는 이 같은 값을 선택해서 가져올 거니까 해당하는 방금 피벗을 만들어 놓은 해당하는 시트의 첫 번째 열 A열을 선택하고 콤마 첫 번째 조건을 선택해라. 첫 번째 조건은 여기 앞에 제가 추가한 해당하는 단지와 같은 값을 가져올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해당하는 2023년도 해당하는 단지의 전용 면적의 최고값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최고값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전년 대비 얼마나 최고가를 갱신했는지 또는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보기 위해서 전년 최고가 대비해서 값을 한번 빼주겠습니다. 여기 거래금액, 올해 발생한 거래금액에서 23년 최고가를 빼면 해당하는 금액의 차이가 나오겠죠. 이 해당하는 건수는 2023년도 최고가가 12억이었는데 지금 11억 4천이 발생해서 전년 최고가보다 6천만 원 더 적은 실거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하는 값이 다 가져오는데 여기서 보면 2023년도 최고가가 없는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뭐냐? 2023년도에 거래가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피벗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if 함수를 써서 이 왜곡되는 값을 한번 지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제가 if 함수를 쓰면 되거든요. if 함수를 쓰고 여기 2023년 최고가가 0일 때는 쌍따옴표하면 해당하는 값이 공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값이 거짓일 때는 원래 했던 값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써서 제가 이렇게 2023년 최고가가 0이라는 조건일 때는 이 값이 참일 때는 쌍따옴표를 입력해서 공란으로 만들어 주고요. 만약에 거짓일 때는 원래 우리가 구했던 대로 해당하는 거래 금액에서 2023년도 최고가를 빼서 얼마나 금액이 갱신됐는지 또는 하락을 했는지 값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회복률 퍼센테이지 한번 보고 싶어서 회복률 퍼센트를 입력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값, 거래 금액에 2023년 최고가 빼기 1을 하면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죠. 여기에서 최고가가 없을 때는 이렇게 값이 안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는 if 에러, 만약에 이렇게 값이 없을 때는 에러 값이 뜨는데 그때 if 에러를 써서 이 값을 한번 지어줘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방금 구했던 값에서 if 에러라고 쓰고 다음에 앞에 있던 거 원래 있던 수식은 그대로 두고 다시 콤마, 여기 보면 value 값 원래 값이고 value if 에러, 해당하는 값이 에러가 떴을 때 뭘로 할 거니 if를 썼을 때 저는 쌍따옴표를 입력해서 공란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해서 회복률 퍼센테이지는 이런 식으로 수식을 썼고요. 다음에 이 해당하는 거래가 만약에 최고가를 갱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최고가 여부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if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if 함수 쓰고 최고가 여부는 여기 값이 최고가 대비가 0보다 클 때는 최고가일 거고요. 아닐 때는 0으로 해서 함수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최고가 여부, 지금 이 해당하는 값이 0뿐만 아니라 최고가 대비가 아니라 공란일 때도 제외를 해줘야겠네요. 그쵸? 여기가 공란일 때도 나오니까 한 번 더 if를 써서 그러면 최고가가 공란일 때는 너는 공란이야. 그리고 그 다음번에 if 최고가 대비가 0보다 클 때는 1이고 아닐 때는 0이야. 가로 하나 더 닫아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구해졌습니다. 여기 제가 땡땡으로 했는데 땡땡 하지 말고 0으로 하죠. 0으로 해야 좀 더 구분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해당하는 값, 제가 여기 if 함수를 2번 쓰긴 했지만 이 if 함수도 이렇게 if에 if 쓰면 해당하는 값이 한 번 더 if 조건을 먹여서 이렇게 복잡한 수식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f를 2번 썼지만 결국 if 2번 쓴 건도 여기 로직은 똑같거든요. 첫 번째는 로직 테스트에서 조건 값을 쓰고 두 번째는 창값 value if true는 창값일 때, 그리고 여기는 거짓일 때인데 이 거짓일 때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if를 쓴 거죠. 한 번 더 if를 써서 다음에 최고가 대비가 0보다 클 때는 1이고 아닐 때는 0이다
라고 해서 최고가 여부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 값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로 데이터에서 각각의 조건을 구했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피벗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구하고자 하는 피벗을, 이 피벗은 말 그대로 이 데이터를 여기 안에서 내가 신고가만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해당하는 0값하고 1만 하면 신고가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지만 해당하는 데이터가 지금 26,500건, 해당하는 신고가만 6,672건이 지금 발생이 했거든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만 보면 사실 뭐 어떻게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런 걸 이제 데이터가 많을 때 분석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피벗이 있는 거고요. 이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피벗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피벗을 눌렀고요. 여기에서 저는 일단 첫 번째 해당하는 연 월별로 거래가 어떻게 발생했고, 다음에 최고가 대비해서 회복하는 건수, 실제로 이제 최고가 갱신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연 월을 여기 행에다 옮겨주고요. 계약 연월을 이쪽에 옮겨주고, 다음에 값을 처음에는 전체 건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전체 건수는 어떤 걸로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 금액을 가져왔으면 해당하는 거래 금액의 합이 나오겠죠. 네, 여기서 아래 하살표 선택하고 값 필드 설정해서 개수를 선택하면 이 해당하는 건수만 나옵니다.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전체 건수라고 이름을 치면 해당하는 열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 전체 건수가 들어왔고, 이제 두 번째는 전년 대비해서 회복한 건수는 몇 건인지를, 이제 최고가를 갱신한 건 여기 제가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 건은 제가 여기 데이터 만들 때 최고가 여부라고 해서 이 값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만약에 전년 대비해서 최고가 갱신을 했을 때는 값이 1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최고가 여부에 해당하는 열 값을 가져오면 될 겁니다. 최고가 여부 값을 값 밑에다 가져오면 이 해당하는 건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 회복률, 평균 회복률도 여기 회복률 퍼센테이지 가져와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값 필드 선정해서 평균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평균값 가져오고, 여기는 범위 선택하고 퍼센테이지로 바꿔 놓겠습니다. 퍼센테이지 바꿔 놓고 난 다음에 또 해당하는 값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하니까 최고가 대비 여기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평균을 선택하면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여기 해당하는 범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1 선택해서 숫자에서 여기 제일 밑에 마이너스 함수는 마이너스 값일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텍스트 서식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값이 피벗으로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값 이렇게 필터링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뭐 그냥 봐도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저는 해당하는 값이 7개의 달밖에 안 돼서 이렇게 있지만 해당하는 몇 개년도 데이터 볼 때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이제 이 데이터 값을 제가 좀 더 시각화하기 위해서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에서 이런 식으로 막대로 해도 되고, 또는 중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값이 중복해서 해당하는 음영, 값이 많을 때는 빨간색, 적을 때는 연두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써서 해당하는 값을 좀 더 시각해 주고요. 이 회복률도 선택을 하고 조건부 서식에서 색조에서 이렇게 쓰면 점점점 회복이 되고 있구나. 회복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값이 전년의 최고가보다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는 건데, 이 마이너스 1%라고 하면 전년 최고가보다 현재 일어나는 건들이 마이너스 1% 정도, 거의 전년의 최고가에 가깝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 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시각화를 해보고요. 이 시각화도 지금 우리는 데이터 몇 개 안 되니까 피벗과 이렇게 시각 차트가 아니라 그냥 조건부 서식을 하려고 했지만, 이 데이터를 제가 하나 더 피벗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옆에다 붙여넣으면 이렇게 피벗이 하나 더 복사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엑셀 파일 열어둔 게 많아서 조금 로드가 걸리는데 엑셀을 조금 닫아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값에서 지금 저는 값이 만약에 여러 개, 해당 연월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차트로 보는 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제가 필요한 값 전체 건수와 다음에 전년 최고가 여부, 최고가 대비해서 값만 두고 최고가 여부 그리고 평균 회복률, 최고가 대비는 굳이 뭐 차트로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필드 제거하고 난 다음에 삽입에서 추천 차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혼합 선택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거든요. 해당하는 전체 건수 막대 차트, 그냥 최고가 여부, 최고가 갱신한 건수 막대 차트, 그리고 회복률은 꺾은 선형 돼 있는데 이 회복률은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니까 당연히 값으로 하면 굉장히 적은 값이겠죠. 그래서 이 값을 보조축으로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보조축이 옆에 추가되면서 해당하는 별도의 범위로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벗 차트도 만들 수도 있고, 이 차트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해당하는 값 선택하고 차트에서 모든 필드 단추 숨기기 선택하고 범례는 우클릭해서 범례 서식,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주고 차트 제목도 하나 추가하고 싶으니까 여기 하살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차트 제목 선택하고 원하시는 차트 이름
저는 2020년 대비 2024년 실거래 건수 비교 이런 식으로 한번 추가를 해서 데이터를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차트에서 하나 시군구, 여기 보면 제일 아래쪽 제가 시군구 2 만들어 놓은 거 해서 시군구를 선택해서 해당하는 단지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지역이 맞게끔 값이 변경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슬라이서 삽입 선택해서 시군구 2를 선택하면 이렇게 데이터 값이 나오면서 해당하는 값 선택하면 만들 수도 있고, 이 시군구를 열을 3 정도로 하면 해당하는 열이 3개가 되면서 정리가 되고, 또 이 시군구를 지금 이 왼쪽 값이나 오른쪽 값이 같으니까 상관없긴 하지만 만약에 데이터 값이 좀 다르게 되어 있을 때는 이 슬라이서에서 슬라이서 보고서 연결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피벗 테이블 2, 여기 해당하는 피벗 테이블 이름이 피벗 테이블 2인데 선택하고 확인 누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값에 맞춰서 지금 양쪽 다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값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나는 이 두 지역이 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금천구 누르면 이렇게 두 개 값, 컨트롤 누르고 강서구 누르면 이렇게 세 개 값을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도 여기 체크하면 다중 선택 있죠. 선택하고 금천구 다시 체크 해제하고 난 다음에 하나 지역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중 선택하고 동작구, 강서구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르거나 이렇게 다중 선택 누르고 체크 해제하면 전체 다시 필터 해제되고, 그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차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해당하는 실거래 건이 연월이 지금 최근 갈수록 점점점 거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 최고가 여부도 점점 최고가 건수도 올라가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회복률도 전년 최고가에 가깝게 점점 회복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차트도 알 수 있고, 근데 이게 전체 서울시의 전체 평균이니까 또 지역별로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도 하나 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피벗을 그대로 복사하고 난 다음에 붙여넣으면 피벗이 그대로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이 피벗 원본 데이터는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이 피벗 범위 2024년도 로시트에 있는 범위가 선택이 되고, 이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해당하는 지역만 한번 보시기 때문에 계약 연원을 선택하고 필드 제거 선택하고 시군구 2 제일 아래 보면 시군구 2가 있습니다. 시군구 2 선택하면 해당하는 지역별로 전체 건수와 최고가 여부, 다음에 최고가 대비, 아까 우리 위에서 분석했던 서울시 전체를 분석했다면 여기에는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나는 만약에 전체 건수가 많은 지역별로 내림차순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전체 건수 여기 선택하고 우클릭, 여기에서 정렬해서 숫자 내림차순 정렬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지역의 전체 건수, 최고가 여부, 평균 회복률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 선택하고 조건부 선택해서 이렇게 차트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막대 차트도 그릴 수가 있죠. 다시 여기에서 내려와서 나는 또 이 지역에서 해당하는 연월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최근의 값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궁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더 복사하고 난 다음에 옆에다 만들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값을 여기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저는 해당하는 옆으로 연월이 시계열로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책을 읽거나 글을 보죠. 그래서 시계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좀 더 보기는 편리하니까 저는 해당하는 여기 열로 오른쪽으로 가로로 쌓이는 값에다가 계약 연월을 추가할 거고, 여기 해당하는 건수는 다시 행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열의 값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전체 건수, 최고가 여부, 회복률, 최고가 대비 이 값 전체를 나타내는 건데, 이 값을 드래그해서 행으로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당하는 행으로 넘어갔죠. 방금은 이 값이 열로 있을 때는 옆으로 가로로 있었는데 이 값을 행으로 내리면 이렇게 데이터가 옆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이 값이 지금 한 줄로 되어 있죠. 한 줄로 되어 있을 때는 나중에 이 피벗을 또 함수를 쓸 때는 불편한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시각적으로도 이 해당하는 값이 레벨별로 구분되면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당하는 값이 레벨별로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되고 난 다음에 계약 연월을 열로 선택하면 이렇게 값이 열로 추가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하면 송파구, 노원구, 강동구 이렇게 구분은 되는데, 지금 해당하는 값이 조금 구분이 어렵죠. 그래서 이 최고가 대비를 최고가 대비가 제일 마지막 값이니까 최고가 대비를 선택하면 여기 해당하는 최고가 대비 전체 다 선택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전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1 선택하면 셀 서식이 뜹니다. 또는 여기서 우클릭 선택하면 셀 서식이 있거든요. 단축키 컨트롤 1 하면 셀 서식이 뜨는데, 여기서 테두리에서 여기 선에서 굵은 선 선택하고 아래쪽 선택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최고가 대비해서 구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지역의 거래 전체 건수와 최고가 건수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회복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또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보면 이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잘 안 보이니까 이것도 해당하는 걸 막대 차트로 제가 스파크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스파크라인은 옆에다가 삽입 선택하고 스파크라인 있는 거에서 일단 열 선택하고 데이터 범위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주고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해당하는 셀 안에 스파크라인이 그려졌죠.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 점을 선택하면 가장 높은 점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가장 높은 점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방금 마지막 점 하니까 이제 7월에 아직 실거래가 전체 다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적은데 그래서 제가 높은 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스파크라인 하나 그렸고 다음에 회복률도 한번 스파크라인 삽입에서 꺾은 선형 선택하고 데이터 범위 선택해서 회복률 범위 선택하고 누르면 이렇게 꺾은 선열 선택하고 범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스파크라인이 그려지고 가장 높은 점 그려지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보고 싶을 때는 해당하는 열 위치, 열을 좀 더 키우거나 열을 좀 더 키우면 좀 더 잘 보이긴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약간 음영을 주면 조금 더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범위 여기도 테두리 하나 그려주고 해당하는 범위 선택하고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송파구 지금 전체 건수가 많은 거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나는 최고가가 많은 건수대로 내림차순 정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우클릭해서 정렬해서 내림차순 하면 얘가 이제 최고가가 많이 발생한 거 방금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전체 건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시군구가 정렬됐다면 여기 최고가 여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우클릭해서 정렬해서 숫자 내림차순 하면 여기 최고가 많은 시군구별로 정리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가 2024년도보다 최고가 더 많이 일어난 단지는 지금 마포구가 해당하는 단지가 많이 일어났고 실제로 2024년 1월에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3% 해당하는 건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오히려 더 전년 최고가보다도 3%더 높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점점점 신고가 이제 2023년도보다 신고가가 발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제가 최고가 여부 2023년도보다 신고가가 더 많은 지역별로 내림차순했으니까 아무래도 신고가가 점점 많이 발생하는 단지 순으로 정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단지가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일부 단지들이 이렇게 신고가가 최근 월로 갈수록 신고가가 발생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별 편차는 있긴 하죠. 아직까지 이거는 뭐 전체 일어난 건수니까 인기 있는 단지들은 현재 전년보다도 더 최고가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전체 건수니까 모든 게 다 실제로 신고가가 발생한 것 같진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단지의 세부 정보 볼 수 있고 우리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서 최고가 여부에서 1인 값만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헬리오시티 기타 등등 인기 있는 단지들이 아무래도 전년도보다 최고가를 빨리 갱신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벗으로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인했고요. 다음에 똑같이 단지도 지금 우리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단지별로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제가 이거 그냥 복사해서 별도로 하나 시트 만들어서 이렇게 두고 시군구는 위로 올리고 단지를 제가 내릴게요. 그러면 이 해당하는 단지에 값이 들어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정렬해서 숫자 내림차순하면 이렇게 전체 건수가 많이 일어나는 건 아무래도 대단지가 많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해당하는 단지의 최고가 값이 나오고 방금 보면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렇게 에러값 있죠. 에러값은 없다는 값인데 이 에러값을 피벗에서 좀 깔끔하게 없애고 싶을 때는 여기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오류값 표시 선택하고 이 표시 오류값 표시가 아무것도 없게 제가 뒀으니까 확인하면 이렇게 오류값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오류값 삭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단지별로 또 이렇게 단지에서 또 나는 이 단지의 전용 면적까지 또 상세히 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단지의 전용 면적 내려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단지의 전용 면적별로 또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단지에 또 전용 면적의 내림차순으로 하면 인기 있는 단지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이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간악구 선택하면 이렇게 간악구 필터 되고 마찬가지로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슬라이스 삽입해서 시군구 2 여기 선택해주면 이렇게 시군구가 나오죠. 그래서 시군구 단위 좀 늘려주고 내가 원하는 단지 이렇게 필터링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계약 연월별로 또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선택하고 피벗 그대로 복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에서 값 가져오고 계약 연월 열로 올리면 이렇게 해당하는 단지의
월별로 데이터가 시계열로 해서 회복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작년 최고가보다 신고가가 갱신되는지 볼 수 있고, 여기 마찬가지로 슬라이서 걸고, 여기에서도 또 전용 면적별로 보고 싶을 때는 단지별 밑에다가 전용 면적하면 이렇게 전용 면적별로 또 볼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종합값, 중간 종합값을 좀 더 구분하고 싶을 때는 데이터 선택하고 이렇게 범위 선택하면 해당 값 구분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피벗은 이렇게 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를 시계열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제가 정리해 가면서 피벗 차트도 만들어 봤고, 다음에 이렇게 피벗도 만들어 보면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신고가, 2023년도보다 실제 신고가가 6월로 갈수록 발생하고 있구나. 아직 전체로 봤을 때는 회복률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 아직 전체 전년도 최고가보다는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점점점 최고가가 많아지고 있구나. 이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특별시에 지금 샘플 데이터만 가져왔지만, 아까 제가 실거래 공개 시스템 여기 가면 저기 전체 선택하면 전국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국 데이터에 여기는 1월 데이터씩만 볼 수가 있어서 이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만든 것처럼 별도 마스터 만들고 2023년 또는 해당하는 데이터 계속 누적해 가면서 만들면 이렇게 지금 서울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국의 데이터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제가 지금은 엑셀의 기초함수와 피벗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봤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파워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파워쿼리에서는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공개 시스템에서 이 오픈 API로 해당하는 데이터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크롤링하면 실거래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저는 매일 실거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고, 다음에 신고가 여부도 확인을 해서 RPA라고 하는 자동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 로봇을 활용해서 카페나 다른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번 주까지는 제가 4주차로 해서 엑셀 기초 이제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했고, 다음 주부터는 파워쿼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참고로 이번에 KB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는데, 시세 지도죠. 이런 거 아마 데이터 많이 보셨을 건데, 데이터 쿼리 및 연결 보면 제가 이렇게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작년에도 해당하는 교육 했었으니까 유튜브 가시면 이제 KB 시세 지도 자동으로 만드는 거 한번 참고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제 파워 쿼리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 건데, 이 데이터에서 모두 세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데이터를 세로 고침할 겁니다. 여기 제가 해당하는 파일에는 부동산 원의 주간 변동률과 KB의 주간 변동률 데이터를 매매 전세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 데이터를 지금 크롤링 하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엑셀 함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시세 지도도 한번 그려봤고요. 지금 데이터가 점점 들어오면서 완료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KB 데이터는 지금 다 들어왔고, 부동산 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매매, 여기 해당하는 KB 주간 매매, 전세 이런 데이터로 들어왔고, 이 데이터가 정리가 돼서 제 함수를 써서 해당하는 데이터, 지역의 KB 시세가 어떻게 주간 변동이 됐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지역의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한 지역 탑10, 그리고 순위별로 정리하고, 다음에 전년 말 대비해서도 볼 수도 있고, 이 데이터도 부동산 원 데이터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부동산 원과 주간 변동 KB 데이터가 있으니까 또 KB 데이터와 부동산 원의 탑10 지역들도 비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고, 다음에 시세 지도도 이렇게 자동으로 그려놓고요. 다음에 사부면 차트 이런 데이터도 활용하면서 여기 오른쪽으로는 가로축은 매매의 누적 변동률, 세로축은 전세의 누적 변동률 해서 매매와 전세도 다 같이 보면서 여기 지금 우회전 하고 있구나. 이 데이터들은 그러면 매매도 상승을 하면서 전세도 상승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아까 전에 시세 지도 보면 알겠지만 수도권 지역, 여기 보면 다 대부분 수도권 지역 일부 지역들이 우회전하고 있죠. 점점 이 우회전이라고 하면 제가 2023년 7월 7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회전하고 있는 거고, 아직도 왼쪽 아래로 매매도 낮고 전세도 낮은 지역들이 보이죠. 이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을 또 선택하면, 만약에 지금 서울이 다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짜 꽃이 피는 것처럼 위로 우상향, 전세도 상승하고 있고 매매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쿼리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크롤링하고 이렇게 엑셀 함수만 심어 놓으면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 파워쿼리 기초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